오늘 모신 선생님은 지금 이투스 진로진학센터에 계신 센터장으로 계신 박중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매년 3학년들만 보다가 2학년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제가 마스크 쓰고 얘기하니까 잘 안 들리시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벗고 얘기할게요. 알았지, 얘들아? 네. 저는, 아주 건강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제 표정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 벗고 할 거니까 제 근처에 오지 마세요. 예. 너희 중에 마스크 안 쓰고 있는 분들은 쓰세요. 예. 되게 좋아, 몸에.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에서도 잘 들리나요? 이거 어떻게 알아? 네, 잘 들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겠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이투스 아시나요? 네. 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상당히 높으신 분이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TV에서도 나오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아시겠나요? 네. 지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너희들은 오프라인하고 좀 온라인이 섞여 있긴 한데 온라인 강의로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촬영해달라고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긴 한데 잘 못해요. 근데 아무튼 다른 학교 2학년들 설명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 중에 다시 듣고 싶은 게 좀 있으시면 가셔서 보셔도 돼요. 그냥 가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돼요. 되셨죠, 여러분? 네. 자, 우리 친구들 너희들 수능 언제 보니? 내년. 내년에 보시죠. 날짜 아십니까? 11월 8일. 11월 18일이에요. 네, 11월 18일이고요. 너희들은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378일 남았습니다. 날짜로 하면 378일인데요. 주수로 따지면 이제 54주 남았어요. 이거는 교회를 쉬운 4번 가면 너희들은 이제 시험 보셔야 된다는 뜻이 아시겠나요? 자, 근데 제가 너희들한테 겁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인강으로도 좀 잘 알려졌지만 저희가 재수생학원이 13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갖고 재수생들이 꽉 차 있어서 13,000명의 재수생들을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입시 지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입시를 하는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험 생활에 필요한 물리적인 날짜가 한 500일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500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수로 따지면 70주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희 어떻게 하냐, 이제? 500일은 필요한데 지금 378일, 122일이나 지났어, 얘들아. 2달이 지났어. 어떡할 거야? 2달이 뭐야? 3달이, 몇 달, 4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얘들아? 그냥 1학년들하고 같이 가실래요? 얘들아,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이 얘기를 12월달, 1월달에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위해서 너희는 일단 한 2달은 앞서 가시는 거야. 아시겠나요? 네. 얘들아, 정말 부탁인데 당장 오늘서부터는 이제 수험생의 마인드로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늦었어, 얘들아. 너희들 120일 늦었어, 얘들아.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저는 첫째가 고3이고요. 올해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제 아들들한테 하던 식으로 너희들한테 정말 충심 어리게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얘들아, 제 진정성을 받아들이시고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 아들들을 매니징하고 제가 수험생 아이들을 15년 정도를 매니징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얘들아, 우리 움직이자, 얘들아.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대입과 수시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하면서 너희들한테 학종에 대한 것들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학종과 학생부 마무리 관리하는 방법 제가 디테일하고 아주 자극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4가지의 숙제를 드리고 갈 거예요. 숙제 4개를 드릴 거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지금 하나는 올려놨는데 이제 서울 올라가서 나머지 3개도 더 올려놓을 거고 너희한테 오늘 알려드릴 건데 혹시나 나중에 까먹으시면 가서 보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네. 자, 이 4개의 숙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나는. 아시겠나요? 너희가 안 해서 망가져서 나중에 재수하러 우리 학원에 오면 너무너무 좋겠어. 야, 웃어. 이 가푼싸 뭐야. 야, 그렇게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재수하길 바라겠니? 미치지 않고서야. 아시겠나요? 우리 한 방에 가자. 숙제하세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내가 정말 많은 애들을 만나봐요. 앞서서 보셨겠지만 올해 너희 학교가 118번째 학교예요. 근데 보통 때 제가 요맘때 되면 한 200번 정도의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취소된 게 많아서 그래서 평상시 한 230개 정도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만나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도 13,000명의 재수생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애들을 만나봤겠어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일단 양분되는 것 같아.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뭐냐면 부정적인 아이하고 긍정적인 아이인가. 근데 이 부정적인 건요, 이 부정적인 아이들은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비관적이고요, 늘 슬퍼요. 그리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데 더 큰 문제는 굉장히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왜 드리는지 아세요? 이러지 말라고. 아시겠나요? 아니, 부정적인 생각은 너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얘들아. 알겠니? 난 이번 생엔 틀린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어쩔 건데 그럼? 얘들아, 그럼 다음 생은 있니? 너희가 가봤니? 얘들아, 내년엔 나아질까? 삼수하면 나아질까? 얘들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나요? 부정적인 아이들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상당히 띨띨하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입에 담은 숟가락도 못 잡는 애들이야, 얘들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의 문제는 뭔지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끝이 나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다. 그러지 말자, 얘들아. 그래서 반면에 긍정적인 아이들은 근자감이 있어요. 나 근자감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좋아, 근자감. 아니, 뭐 근거 없어도 자신감에 넘치는 거 차라리 우울한 것보다 훨씬 나아. 자, 그리고 얘네들은 낙천적이고요,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씩씩하고 대부분 부지런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빼고는 우린 다 할 수 있어. 얘들아, 지금 너희가 내신이 얼마고 수능 성적이 어쩌건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 남은 게 더 중요한가. 아시겠나요? 여러분, 긍정적인 아이들은요 아주 똘똘해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 아니,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뭐. 어떻게든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됐니, 얘들아?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78일 남았고 54주 남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고3들처럼 30일 남은 것보단 나아요. 아시겠나요? 그래.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억지로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우리 학년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1학년 때는 이렇게 진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진로 선생님하고도 많이 얘기 나눠보고 그렇게 했지, 얘들아? 아니, 했다고 해. 내가 알게 뭐야. 하셨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기록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든 학력에 대한 기초가 마무리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기록부를 굉장히 꼼꼼히 읽는데 너희 어떡하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셨어요 뭐? 거의 못했지, 얘들아. 지금 고3들이, 올해 고3들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더 불쌍해. 지금 2학년들 진짜 피크 시기에 뭐 옴짝달싹 할 수도 없잖아. 준비하는 거 다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 너희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서로서로 경쟁자가 아니고요, 서로서로 불쌍한 새끼들인 거예요. 이 새끼도 불쌍한 새끼, 이 새끼도 불쌍한 새끼, 힘내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런 상황이 오연고만의 문제니? 전국이 다 똑같다? 맞지, 얘들아? 지금 전국이 다 아이들이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데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서 움직여보면 뭔가 차별화될 수도 있겠다, 얘들아. 그치?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랜선 비교과라고 요즘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줌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줌으로 학습 소모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영상을 찍어서 캠페인 같은 거 만들어서 몇 분짜리 안 되는 거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번역 봉사를 하거나 대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얘들아. 머리를 써보세요. 좋은 기회야. 전국에 있는 2학년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손 놓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내가 이거 왜 알려주는지 아니? 손 놓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놀라고 대세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번 생에는 포기하란 얘기니?
기회란 얘기야. 기회. 알겠니 얘들아? 기회란 얘기야.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다운돼 있고 디프레스 돼 있고요. 아이들이 움직이질 않고요. 공부도 안 해요. 알겠니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예. 기회가 왔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아우 정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좀 활용하면 너희들 평상시에 노력한 것보다 훨씬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얘들아. 정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첫 번째 숙제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마지노선 대학 정하시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대학을 정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숙제예요. 자, 요 PPT하고 너희들 마지노선 대학 정하는 거를 도움을 줄 만한 자료들을 제가 학교 컴퓨터에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USB 가져가셔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담임 선생님이 주실 거야. 아시겠나요? 요 PPT도 놓고 갈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노선 대학을 정하시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맥시멈 대학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 않냐 얘들아? 아니 서울대를 갈지 나중에 정말 MIT를 가게 될지 정말 몰라. 나의 맥시멈 대학은 정말 몰라요. 그치? 왜 맥시멈 대학을 정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 지금 너희의 상황이 어쨌건 간에 아무 상관없어. 남은 378일이 더 중요한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마지노선 대학을 정하시는데요. 마지노선 대학이 왜 의미가 있냐면 나는 진짜 제주도를 떠나고 싶어.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나 제주대학교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공부할 거야. 우리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저 지금 실력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전 제주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대를 마지노선 대학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케이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 이 마지노선 대학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항상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 제주대에 맨 꼬랑지 학과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성적이 똑 떨어지고 나면요. 스스로 굉장한 긴장을 한다. 뭐지? 내가 내 입으로 그리고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제주대학교까지는 꼭 갈 거야. 이 정도 밑에까지 난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어. 내 마지노선 대학은 제주대학교였어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그 맨 꼬랑지 학과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한 긴장감을 갖게 돼요. 어마무시한 텐션을 갖게 돼요. 좋은 스트레스가 생겨. 이럴 때가 아니지.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늘 좀 보시고 뭐 길어야 뭐 이번 주말까지 이것저것 좀 챙겨 보신 다음에 선생님하고 얘기하시고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도 다 공표하세요. 내 마지노선 대학은 여기까지야. 난 이거 밑으로는 정말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아시겠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숙제 3학년 때는요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잘 설명을 좀 드릴게. 우리 친구들 2학년이니까 수시 정시는 다 아실 거고요. 수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요 네 가지의 전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골라서 6개를 쓸 거고요. 수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2학년서부터는 정시로 뽑는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고 아시죠 다? 근데 이거 아세요? 일반고 친구들이 1번, 2번 전형을 많이 쓴다 얘들아. 근데 특목 자사고 아이들은요 2번, 3번 전형을 좀 많이 써요. 특목 자사고 아이들은 1번 전형까지는 못 써요. 자 근데 제가 저는요 정시가 늘어났다고 야 혹시 내가 약간 번외 얘기인데요.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제주도에 있는 학원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해서 이제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수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남은 기간 학생부에 쏟는 에너지를 그냥 버리시고 그냥 정시에 올인하세요. 혹시 그런 얘기들 떠더니? 아니지 얘들아. 제주도 다행이다. 대치동에 그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괜히 뻘짓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정시에 올인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100% 잘못된 얘기예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정시에 올인, 수시에 올인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아시겠나요? 힘들겠지만 우리는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수시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오연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친구 몇 없을걸? 그치? 상위권 대학들. 그럼 대부분들 종합전형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논술도 생각할 거 아니야? 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야.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얼마나 세련된 전형인지를 알려드릴 거고 굉장히 선진화된 전형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면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친구들 너희처럼 이렇게 조금 더 지역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전형인데 이게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이 전형을 둘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일반형 학종과 탐구형 학종으로 나눠놓은 거야. 그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볼래? 일반형이 일반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탐구형이 특목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여보세요? 얘들아, 내 질문 어려웠니? 이게 뭐가 어려워? 얘들아, 저는요 설명이 쉽게 해요. 아시겠나요? 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냥 제 질문엔 네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다시 한번 Are you ready? 네. 오케이. 일반형이 일반고 친구들한테 유리할까요? 탐구형이 특목고 친구들한테 유리할까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시겠나요? 네. 야, 어떤 전형도 이렇게 대학의 유형에 고등학교의 유형에 맞춰서 나눠놓은 전형은 하나도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반형 학종과 탐구형 학종을 정확하게 알고 쓰시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가 있고요. 정시에서 지금 논술하고 정시는 내신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신을 망친 아이들이 그냥 정시에 올인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너희서부터 정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핫 이슈고, 자, 그러면 일반형 학종과 탐구형 학종을 좀 알아봅시다.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대학교도 학종을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2개의 학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땡땡땡 인재 전형과 탐 땡땡 인재 전형을 2가지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왼쪽을 봤더니 다 땡땡땡은 교과 영역을 50 정도를 반영하는데 탐 땡땡은 80 정도를 반영하는데 교과 영역이 뭐야? 내신과 관련된 거, 내신과 관련된 수상 경력, 세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탐 땡땡이 내신과 관련된 것들을 80이나 본데, 이야, 그러면 저게 내신의 영향력이 좀 있는 거네. 그러면 탐땡땡이 아무래도 내신의 영향이 크니까 일반고 친구들이 쓰고 특목고 친구들은 좀 못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대학교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다 땡땡땡은요, 전체적인 교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3년간의 성적 추이, 그 다음에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 등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교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근데 여기 텀땡땡을 보니까 심화적인 학습 능력, 특정 교과에서 지원자의 우수성, 해당 전공 분야의 연계 가능성,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과 80이라는 건 전교과가 아니구나. 심화학습에 대한 거구나. 특정 교과에 대한 거구나.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왼쪽이 일반형일까요? 오른쪽이 탐구형일까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입시 전문가 다 됐네. 자, 그러면 왼쪽이 일반고한테 유리할까요? 오른쪽이 특목고한테 유리할까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이걸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왜 자꾸 현혹이 되냐면 보세요. 입시 결과를 보세요. 이 대학교 기계공학과인데요. 보세요. 일반형 학종이 탐구형 학종보다 내신 컷이 조금 더 높아. 탐구형 학종이 내신이 좀 더 낮아.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에 자꾸 현혹이 되는 거지. 야, 저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인데 아니 내신 3등급도 가네?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막 그런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 탐구형 학종은 특목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고요. 아시겠나요? 내신에 현혹되지 말란 얘기거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일반형 학종은 내신이 높아. 좀 평균값이 좀 높아. 그럼 아무래도 특목고 애들한테는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쵸? 일반고한테 열려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탐구형, 선생님, 그러면요, 오연고에서는요, 탐구형 학종은 전혀 못 쓰는 거예요? 아니야, 쓸 수도 있어. 오연고에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다른 건 별로 성적이 안 좋은데 물리 하나만큼은 초 1등급이네? 물리 귀신? 막 그런 애 있지 않아요? 없어. 있어요. 그래, 그런 친구. 물리에서 정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 끝내주. 아니, 오연고에 그런 친구 혹시 없어요? 어플 같은 거 막 만들고 막 그런 애들 없어요? 없어. 있을 거라마. 그쵸? 뭔가에 막 심취돼갖고 뭔가를 뭐에 막 이렇게 독특하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 분명히 그런 친구 쓸 수 있어요. 탐구형 학종.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험생이니까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말씀드린 이렇게 교과라고 하는 전형은요, 교과라고 써있는 전형들은 내신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대학교에서 우리는 요 전형만큼은 다른 거 볼 거 아니고 그냥 내신 평균값 보고 뽑을 거예요. 내신 안 좋으면 쓰지 마세요. 뭐 오영국어, 대기국어, 뭐 용인, 외대국어, 공주, 한일국어는 내신 안 되면 이건 못 써. 그 뜻이거든. 그래서 교과라고 써있는 전형이 내신 컷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은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교장 선생님이 개런티 해준 거야. 이 아이는요, 오영고의 옥동자예요. 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추천서를 써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준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진 않아요. 아시겠나요? 웬만하면 뽑아요. 아시겠나요?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걔를 뽑아주는데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내신이 더 낮아요. 근데 이 대학교 보니까 아니 학교장 추천이 더 높아. 교과 전형이 더 내신이 낮아.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수능 최저 못 맞춘 아이들이 내신은 좋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겁나게 많았던 거지. 몇 바퀴를 돈 거야 얘들아.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수시정신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내신 컷을 낮출 수가 있어요. 알겠니? 오영고 와서 내신 받기 얼마나 힘드니, 그치 여러분? 힘들잖아. 너희끼리 박 터지게 경쟁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 그러면 그것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수능 공부도 같이 하세요. 그럼 수능 최저를 활용하세요. 거기다가 만약에 학교장 추천까지 받게 되면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장 추천이다? 이건 완전 공짜야. 면접 가서 빨리 붙고 춤만 안 추면요 웬만하면 붙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뻘짓만 안 하면요 웬만하면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을 조금 더 주안점을 놓고 보시되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면 탐구형도 쓰시라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대학들이 이런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반고 친구들 오라고 만들어 놓은 전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학교의 전형들이 특목 자사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기회가 열려있는 탐구형 학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내신, 오른쪽이 내신 컷이 조금 더 낮지만 물론 낮긴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전형.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반형 학종이 자꾸 교과 전형으로 좀 변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자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들 제가 다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1번서부터 9번까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들 다고요. 요 중에 너희들은 다 쓸 수 있는데 뭐 5, 6번 같은 거 이런 거 좀 특별한 게 있기도 하지만 이런 걸 탐구형 학종이라고 그러거든. 특별한 게 있긴 하지만 뭐 너희들도 특별한 게 있으면 쓸 수는 있죠. 대신 과거 영재고 외고 애들도 온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7번은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너희 농어촌 돼요? 학교가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서 못 쓰는 전형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 빼고 나서 1번서부터 9번까지 다 쓸 수 있고 여기까지가 일반형 학종, 여기까지가 섞어서 탐구형 학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탐구형 학종 중에 몇몇 학종들은요 이렇게 일반고랑 특목고가 좀 섞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도적이거나 연구하는 애들은 특목고 아이들도 같이 경쟁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건 뭐냐면 대학마다 선호하는 아이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신 저기 오영고에도 이런 애 있죠. 오영고에도 내신 잘 받는 친구 있잖아. 아무리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라도 그런 친구 있잖아. 막 애들 떠들어도 막 쉬는 시간에 막 공부하고 막, 그쵸?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막 찔러면 막 초록색 피 나오는 그 독하고 못돼 처먹은 애들 있잖아요. 있죠, 그쵸? 근데 너무 부럽지 않니?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도 그런 아이가 아니라서 참 부럽긴 해요. 아무튼 그런 애들은 그냥 1번 전형으로 내신 위주로 준비해서 가면 되지. 근데 얘들아, 내신파 1번 전형은요 내신 좋은 애들만 쓰는 거니? 내신 좋은 애가 상위권 대학 쓰는 건 맞지만 아니 그래도 제주대가 원하는 내신이 내신이 5, 1등급인데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쓸까요? 나 같으면 서울대 쓰겠다. 그쵸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과 전형은 그보다 내신이 낮을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알기로는 한 2점대 초반 정도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신이 한 2점 초반 정도까지는 교과로 그냥. 그러면 그거는 제주대 쓰기 좋은 내신인 거야. 그런 친구도 1번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각 대학마다
몇 등급 정도가 적절한 내신이구나를 알면 좋겠네. 그쵸? 그럼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가 조금 수월하겠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처에 올라간 합격자들의 합불 그 내신 등급 3개년치 정리해놓은 파일을 저다 넣어놨어요. 아시겠나요? 별로 안 좋아하네. 와. 야, 이렇게 몸이 건조한 리액션은 뭐지?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면 지워놓고 가려고 그랬지? 아, 괜찮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지금 내 내신으로는 요 정도까지는 교과를 쓸 수 있겠구나. 근데 난 여기는 좀 별로니까 그럼 종합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올해 핫 이슈죠? 너희들한테 학교장 추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얘들아. 어마무시하게 많이 뽑지 않아요? 이거 13,000명이에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래네. 고맙다. 근데 왜 놀림당하는 느낌이지? 아니지? 네. 얘들아, 학교장 추천이요. 지금 3학년들보다 확 늘어나 버렸어요. 여기 너희들 가고 싶은 대학들도 있잖아, 그치?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지 계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13,076명인데요. 플러스 알파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은요, 아이들이 한 2개나 3개 정도까지 받는 학교들도 있어서 추합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추합 인원이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 추합이 뭔지는 아니? 그래, 추가 합격 안 해. 어느 학교 가서 추합이 뭔지 아니 했더니 추하게 합격. 추하게라도 합격하면 되지 않냐? 아니, 문 닫고 들어가면 어때? 야, 연세대학교 문 닫고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그래, 우리 추하게라도 합격하자, 얘들아. 아시겠죠? 근데 이거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이거 굉장한 인원이고요. 45만이거든, 너희들 수험생은 45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 3% 정도 학추를 받을 수 있는 거고, 250명 정원인 고등학교에 너희 학교 몇 명이니? 전교생 학년당 400명이세요? 그럼 너희분은 100명 더 받을 수 있겠다. 그쵸? 이건 평균치니까. 그쵸? 250명인 고등학교에서 한 100명 정도 받으니까 너희들은 한 160, 70명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겠다. 그쵸? 학추를. 자, 그래서 일단 반당 5에서 1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중복 지원도 많기 때문에 추합 다수로 발생하고요. 66% 대학은 수능 최저까지 있어요. 그러면 학추를 받았는데 수능 최저까지 있어. 최저 맞췄어. 이건 100% 합격.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 학추를 적극적으로 노려봅시다.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충의 수시 배치표 만들어봤어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대충. 그냥 계략적으로 이 정도야. 자세한 자료는 어디 있다고? 무슨 유튜브야. 여기 컴퓨터 파일이 있다고.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USB 들고 가시라고요. 아시겠나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는 안 올려놓을 거야. 선생님한테 USB 갖고 가서 달라고 해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략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일단 교과와 일반형 학종일 때는 대충 내신이 이러면 탐구형 학종이라던가 수능 최저를 활용하거나 자기소개서라도 있으면 내신이 조금 더 여유 있어진다. 그런 의미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내신 컷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자, 제가 입시에 대한 거 변화사항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전 여기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지수로고 상학함수가 추가됐어요. 너희들 지수로고 상학함수 배웠지? 네. 어렵지? 문제 되게 까다롭지 않니? 풀긴 풀겠는데 되게 시간 걸리지 않니? 근데 얘들아, 전국에 특히 지방에 있는 여학생들이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 저 지수로고 상학함수 때문에 수학이 더 어려워지니까 수포자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대. 근데 저 지수로고 상학함수는 수원에 들어있으니까 공통으로 다 풀어야 되잖아. 그치? 제가요, 그래갖고 진짜 그런가 해서 상황이 어떤가 그래갖고 수학 성적을 가지고서 아이들의 성적 분포에 따른 인원수 분포를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원래는 이렇게 옆에가 뚱뚱한 항아리 모양이어야 돼요. 원래는 분포가 1, 2등급 적고 3, 4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많다가 6, 7등급에서 적어지는 이런 항아리 모양이 원래 분포가 맞는데,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수학은요, 항아리가 아니라 청자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가지가 길고요, 다 밑에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포기해. 3등급의 원점수가요, 너무 낮아요. 형편없이 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이 얘기 왜 하니?
이게 수학 포기하는 게 대세니까 빨리 포기하라는 뜻이니? 뭐하라고? 잡고 있으라고요. 절대 수학 놓지 말라고요. 분위기가 좋아. 아시겠나요? 미안하지만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수가 더 잘 나와. 아시겠나요? 특히나 인문 계열 쪽에서 더 심해. 아시겠나요? 확통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아시겠나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더 긴장하셔서요. 좋은 기회니까 조금만 힘내면요 2배, 3배의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네. 선생님한테 잘 보여. 그러니까 알겠니? 네. 선생님하고 잘 지내. 좀 말 좀 잘 듣고. 잘 듣지? 네. 진짜? 말 잘 듣고 있어? 네.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너희 때서부터 공공의대 예정돼 있는 거 아시죠? 예. 공공의대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픈되긴 오픈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뭐 의치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런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약대까지 돌아오잖아요. 1700명? 어마무시한 거죠. 의치한 인원 늘어나지 거기다 약대 돌아오지. 그러니까 의치한 뭔 줄 아니 근데? 의대, 치대. 그렇지, 한의대지. 어디 가니까 의대, 치대, 한양대네. 아니야, 바보들아. 한의대죠? 거기다가 수의대 있지, 교대 있지, 약대까지 돌아왔지. 너희 때 이 최상위권 아이들이 숨통이 뻥 트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갈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회지만 그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회예요. 얘네들이 내려오질 않잖아. 아시겠나요? 하향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에요. 알겠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그게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전국이 다 똑같은 건데 뭐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외부적인 조건은 너희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 얘들아. 우리 378일에 끝낼 수 있어 얘들아.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수능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11월 18일 날 너희들 시험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또 몇 년치 거를 정리해놨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년서부터 서울대 정시의 교과 평가가 실시된대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서부터는 서울대가 정시에 대한 등급, 너희들의 내신 등급도 어느 정도는 정성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 게 뭐야? 그쵸 여러분? 내년 입시서부터인데 알 게 뭐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지금 1학년 애들 거야. 아시겠나요? 맞잖아. 알 필요 없지? 뭐 정시에 내신이 들어가든 말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나요? 나중에 너희들 대학 가서 과외할 애한테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정성적인 평가니까 너무 그렇게 쫄지 마라. 내신이 조금 나빠도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위로해 주세요. 알겠지? 하지만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랑은 무관한 일이야. 됐지?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실지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건 쫙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전 넘어갈 거고요. 이거는 1학년 아이들 상황이니까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학종이 수치적인 평가가 좀 강화된대요. 얘들아, 수치적인 평가가 뭐예요? 내신이요. 내신이요. 등급을 좀 반영해요. 조금 수치적인 거 숫자를 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학종의 내신 평균값이 좀 올라가겠네. 그쵸? 아니 그러면 교과 전형이랑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대학교 교과 전형 뭐 1.6등급이 가는데 그러면 학종도 그럼 한 1점 몇 대야 쓸 수 있겠네. 그런 상황으로 돼버리면 교과랑 학종의 차이가 뭐야? 아니 방금 학종은 되게 세련되고 선진화된 전형이라며.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얘기하는 정량평가, 수치적인 평가는 그게 아닌 거야. 내신 컷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닌 거야. 알겠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그냥 간단한 통계치를 보니까 1년 동안의 평균 독서량이 22권이었대요. 그러면 한 학기에 한 8권 정도의 독서를 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애가 학종으로 딱 원서를 냈는데 다 좋은데 아니 얘 왜 독서를 8권도 못했지 한 학기에? 왜 5권밖에 못했지?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 우리 학교 오는 애들은 보통 8권 이상씩 있는데 왜 5권밖에 못 읽었을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이런 걸 수치적인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학종에서 말하는 수치적인 평가, 정량 평가는 다른 거예요. 너희들의 내신을 보겠다는 뜻은 아닌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걸 좀 설명드릴 거예요. 보세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합격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4아이의 샘플인데요. 너희가 보기에 누가 제일 뛰어나 보이니? 그치 맞지? 이게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니까. 근데 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막 공격을 해? 너희가 봐도 C가 제일 우수하다며 이 대학교에서도 C를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줬어요. 알겠니? 그게 왜 깜깜이야? 자, 그리고 학종에서 정량평가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아이들의 내신 값을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내신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신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양의 기울기를 만드는 애들을 뽑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야, 그리고 솔직히 얘가 일반고가 아니다라는 건 인정해줘야지. 그치? 아니, D 학생이 일반고가 아니라는 건 인정해줘야지. 그 정도는 또, 그렇지 않아요? 아니, 특목고 애들도 좀 와야 될 거 아니야, 학종으로. 그치? 그건 인정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C 학생이 제일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게 학종의 정량평가인 거야. 근데, A 학생도 훌륭하긴 하지만, 아니, 2.5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쫀쫀하지 않아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좀 도전해서 정말 2.3등급이라도 좀 만들어보지 그랬어. 너무 그것만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내신 추이가요. W자나 V자를 그린 아이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M자나 CO자를 그린 아이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2학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망쳤잖아. 그쵸? 죽 썼지? 예. 말아먹고 그쵸? 예. 시험을 완전 음식으로 만들었잖아 우리 그쵸? 무대 기말 잘 보면 돼. 3학년 1학기 아직도 2번이나 남았어. 아시겠나요? 예.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겁먹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성적이 오른 아이들이 제일 좋으니까 나이키 딱 좋아 얘들아. 아시겠죠? 나이키 딱 좋아. 그때 어떤 학교 가니까 선생님 저 프로스펙스는 안 되나요? 야, 프로스펙스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니? 네? 제주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반스 안 돼. 위험해 정말. 알겠니? 얘들아 위험해. 그래서 우리 남은 거 대신 끌어 당겨 올려보자. 아시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 올려보자.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 나도 우리 아들 고3 고1이라 봐서 알지만 내신 올리기가 쉽니? 겁나 어렵지 그치? 그걸 대학에서 알까 모를까? 알죠. 알죠. 그쵸? 그래서 내신이 오른 아이들이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학하려고 하는 과와 연계된 진로와 연계된 과목에 원점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시겠나요? 얘들아 기말고사 때 수학 한 문제라도 더 맞아. 국어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되는 거야. 1학기 때 수학이 80점으로 3등급 받았잖아요. 2학기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한두 문제 더 맞춰서 85점으로 올리세요. 그래도 또 3등급이야. 괜찮아. 그 친구도 나이키야.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원점수 끌어 땡기면 돼. 한 문제 더 맞긴 쉽잖아. 그치? 그건 할 수 있잖아. 예. 그것도 안 되니 오용고에선? 안녕. 한 문제라도 더 맞아. 너희들의 원점수도 본다고. 아시겠나요? 예.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가 우수해요? A야 A. 그치?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얘는 간신히 1등급을 유지했어. 하지만 얘는 확실한 1등급을 받은 아이야. 그러면 B가 훨씬 더 우수한 친구야.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다라는 거.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모여있는 거죠? 특정 구간에 모여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이 과목의 평균을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 좀 높은 편이죠. 그쵸? 평균이 좀 높고 표준 편차가 좀 적어.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가 보다. 그쵸? 내신 받기 어려운 과목이네. 그치? 이런 걸 다 평가해 주는 게 바로 학종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 100점을 받았어. 이 녀석 끝내주는 녀석이네. 맞지? B가 훨씬 더 우수한 친구인 거야. 아시겠나요? 차라리 A 같은 친구는요. 종합 쓰지 말고 교과 쓰는 게 맞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평가들을 받았고요. 선생님이 얘네한테는 칭찬도 확실하게 해주잖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이라고. 알겠니? 선생님하고 잘 지내? 오케이.
자, 너희 거 보세요. 지금 고3형들 거, 위에 게 너희 거. 솔직히 진짜로 말씀드리면요. 종합전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종합전형 줄어들고 교과와 정시가 늘어난 거 맞아. 근데 정시가 전국에 4,000명 늘었다 얘들아. 전국에 4,000명 늘었는데 이거 보고 정시에 올인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요. 여러분 너희 때요 수시정시 75대 24예요. 수시정시 가치가 근데 제 아들이요 오연고보다 내신 받기가 좀 더 어려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왜 그놈의 고등학교는 그냥 전국에서 다 그 동네에서 특목고 자사고 떨어지는 다 그 고등학교를 가는 거야. 선호도가 되게 높은 고등학교인 거야.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한 3등급 정도 초반 정도면은 중앙대 경희대 쓰면 붙었거든요. 학종으로 쓰면 그렇게 붙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내신이 3.5등급이었어요. 근데 3학년 때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3.5등급이니까 중앙대 경희대는 선배들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수능은 또 잘 나오는 거야. 저희 아들이 수능이 잘 나와요. 첫째 아들이. 근데 수능으로 보니까 연고대 꼬랑지는 가게 생긴 거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바로 뭐라는지 아니? 아빠 저 그냥 정시 올인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지 아니? 걔 뭐라 했을까요? 예? 아들한테 네. 제가 닥쳐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정시 수시를 버리고 학생부를 버리고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만 올인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신 기간에 놀아.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 아빠 설마 저 내신 기간에도 수능 공부할 거예요. 야 그런 정신 상태였으면 내신 그따위로 나오지도 않았어. 알겠니? 뻘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정시에만 올인하는 친구들은요. 정시 성적이 의대가 나오는데 내신이 3등급을 넘어서는 친구들만 올인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의고사 봤는데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틀리는데 내신이 3등급이면 포기하는 게 맞아. 아시겠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함부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근데 왜 우리가 끝까지 내신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신 공부가 수능의 바로 기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걸 재수생 아이들이 재수하러 와서 다 얘기를 해요. 선생님 결국에 수능 가서 무너졌어요. 수능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 내신 공부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 알겠니? 내가 이 얘기 왜 하니?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또 제 아들이 수능 공부하는 거는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열심히 해야 되겠고 과학은 지구과학 1하고 물리 2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어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지금 상황에서 그쵸? 그 정도는 좀 약간의 유연성 있게 준비해야지 뭐. 그러니까 적어도 수능과 연계된 과목의 내신은 절대 버려서는 안 돼. 끝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숙제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냥 입시가 이래요. 그냥 정시 3분의 1, 수시 교과 3분의 1, 수시 종합 3분의 1, 논술 또는 기타 이렇게 있어요. 자 3분의 1씩 나눠 가졌어요. 자 두 번째 숙제입니다. 전형 정하기. 자 전형 정하기. 자 뭐냐면 선생님 제가요 내신은 조금 안 좋은데요. 그래도 상위권 대학 원하고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은 대학 쓰고 싶어요. 그러면 학종과 정시를 준비하세요. 1번 유형으로. 학종과 정시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저희 아들처럼 학종 2개 쓰시고 논술 4개 쓰시고 그리고 정시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희 아들은 요 케이스예요. 학종 2개 썼어요. 그리고 논술도 4개 썼고요. 그리고 정시 공부 지금 빡시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니? 선생님 그럼요. 그 형은요 학생부 관리도 하고 내신 공부도 하고 논술 공부도 하고 정시 공부도 하고 아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얘들아 너희들 가고 싶은 대학이 그렇게 만만한 대학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 제주대는 만만하니?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대학 아니잖아. 그치? 힘들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아니 너희들 중에 진짜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가실 분 있니? 자 갈 사람? 그런 거가 있어요? 야 오징어 심리를 뭐하러 연구하겠니? 바보들아. 자기 군대 탱크지정학과 갈 사람? 얘들아 우리 갈 대학 아니잖아. 우리 대학 무트로 가고 싶지? 그리고 우리 제주대 정도는 꼭 갈 거잖아. 그치? 그치 맞지 여러분? 그럼 힘들게 공부를 해야지. 만만한 대학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희 그건 아세요? 지금 고3서부터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전체 총 원이요. 너희들보다 많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못 갈 수가 없다. 그렇지. 못 갈 수가 없어요. 원서만 넣으면 전국의 어느 대학이라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다 대학생이 다 될 수 있어. 근데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니 얘들아? 대학은 또 지하철 타고 다녀야 또 제맛이지 않니 얘들아? 너희 지하철 모르니? 선생님 어떻게 기차가 지하로 다녀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우리 가자. 네? 괜찮은 대학 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요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만 집중하는 거 효율성 있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은요 사람이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야. 효율성은요 바쁠 때 나오는 거야. 힘들 때 나오는 거야. 너희들 만약에 마감 기한이 닥치면 막 후다다닥 하잖아. 그치? 수행평가 하잖아. 그게 효율성인 거야. 아시겠나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야 효율성 나오는 거야. 집중한다고 효율성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인간은 집중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뭐라도 하나를 뭘 버리고 나서 하나에 집중하면요 남는 시간에 노는 게 인간이야.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바쁘고 힘들자. 아니 378일만 그러면 되잖아. 아니 끝이 있잖아. 끝이 없는데 내가 평생 그러라니 나도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들 끝이 있으니까 54주만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쵸 여러분? 힘들자. 오케이. 자 선생님 근데 저 내신 좋아요. 그러면 2번으로 정하세요. 교과랑 정시로 가세요. 선생님 저 내신이 좋은데도 정시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 너희들의 정시는 수능 최저를 위한 정시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내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내신에 맞는 내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수능 최저까지 활용하시면 과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 아니면 합격 확률을 높이거나. 됐나요? 오케이. 자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정하는 게 오늘의 두 번째 숙제. 자 그리고 서울대 정시 몰라. 이건 우리 몰라도 되지? 오케이. 자 우리 갈 대학이죠?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 내가 알게 뭐야. 우리 갈 대학이죠? 오케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과 수도권의 12개 대학 고3형들 거랑 너희 거를 보면 확실히 모양이 좀 달라요. 그쵸? 모양이 달라요. 근데 교과가 좀 늘어난 거는 학추가 늘어났다고. 학추. 그래서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렇게 1번 유형으로 정하시던 2번 유형으로 정하시던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정하시면 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랑 교과와 정시로 가던가 아니면 종합논술 정시로 가던가. 그럼 애들이 선생님 논술도 할만한가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논술이 많이 쉬워졌어. 선생님 여기 제주도는 논술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얘들아 요즘엔 인강으로도 많이 해. 아시겠나요? 괜찮아. 우리 아들 인강으로도 준비했어.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논술 언제 수업부터 2학년 겨울방학이 딱 좋아. 좀 있다가 겨울 수업부터 하셔도 돼.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근데 전국에 주요 국공립 9개 거기하고 일부 국공립 11개는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주요 국공립 9개는 아무래도 정시와 교과로 준비하던가 아니면 교과 종합 정시 교과를 좀 걸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요 국공립 중에 논술이 있는 대학교는 부산하고 경북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작전을 다시 짜서 교과로 안전빵으로 하나 정도는 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국공립은요. 그냥 단순해요. 교과 아니면 종합이야. 됐니? 오케이. 근데 요 정도 대학교에 정시를요. 노리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 대부분 다 수시로 갈 생각을 해요. 혹시 내신이 부족하다면 이 대학교 정시 한번 노려보세요. 굉장히 빈틈이에요. 추합도 엄청 놀아요. 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갈 대학들 맞지? 오케이. 왼쪽이 고3 거 오른쪽이 고등학교 2학년 거 보시면 파란색이 교과인데 교과가 좀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추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종합이 줄어들었다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잖아요. 그치? 당연히 써먹어야지. 그리고 논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상당히 많이 뽑는 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2개씩 골라서 간다. 학종과 정시 또는 교과와 정시.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제가
각 대학마다 좀 선호하는 아이들 정리해왔거든요. 건국대학교는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융복합적인 친구들을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여기 오연고에도 있잖아. 막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친구 있잖아. 막 화학실험실에도 나오고, 막 방송실에도 나오는데, 막 음악실에도 나오고, 막 백일장 상도 받는데, 막 교장실에도 앉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전교를 막 들쑤시고 다니는 아이들, 건대가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 없는 대학들은 저기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 인재상 넣어놨어요. 알겠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들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괄목할 만한 리더십, 우수한 리더십이 있는 친구를 이화여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희는 절대 안 돼, 얘들아. 아무리 괄목할 만해도 여긴 갈 수가 없어, 얘들아. 수술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되니까 여긴 포기하세요, 그냥. 됐지? 오케이. 자, 경기 인천 지역 이렇게 정리해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가천대 보실래요? 가천대는 독서 많이 하는 애 되게 좋아한다. 가천대학교는. 그래서 책 많이 읽은 애들한테 되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일단 힘들겠지만 쉬는 시간 짬짬이 눈으로라도 좀 읽어, 얘들아. 책 권수 좀 늘려. 됐니?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 한번 끌어올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주 친구들이 많이 쓰는 지방대학교들도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주대도 이렇게 해서 학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시도 상당히 많이 뽑죠? 그치? 그래서 이런 데도 정시로 많이 뽑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친절하게 준비도 많이 했다. 그치, 여러분?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른쪽이 너희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혹시 교실에서 보시는 분들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잘 안 보이신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받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약대도 우리 약대도 괜찮죠? 네. 여기 제주대도 약대 있지 않아요? 네. 그쵸? 근데 지방에 있는 약대들은요, 이 파란색이 많은 건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뽑아요. 제주대 약대는 지역인재 전형이 되게 많아. 잘 활용해 보세요. 이것도.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북쪽에 있는 약대들은 학종하고 학종하고 정시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보면서 아니,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준비하면 되지 않아요? 그쵸? 오케이. 자, 지역인재 전형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수능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요, 너희들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왔는데, 보통 수능이요, 표준 점수 만점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점수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점수 뭐냐면, 표준 점수 만점이 130점이 나왔을 때와 140점이 나왔을 때와 150점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130점이 나왔을 때가요, 변별이 가능한 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표준 점수 만점이 130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변별이 돼요. 근데 130점이 안 된다, 120점대다 그러면 90점대 중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니까 이건 두 개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야. 변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올해 고3형들 시험 보고 나면 표준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지? 자, 140점을 넘어섰다 그러는 건요, 여기서부터는 난이도 있는 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한 4-5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150점 근처까지 갔다. 표준 점수 만점이 150점이다 그러면요, 이때서부터 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한 7, 8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아마 한 요 정도쯤에서 결정될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130에서 140 근처에서 저희 수능이 결정될 거고, 아마 너희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의 수능이 나올 것 같아. 잘 됐지, 너희한테? 잘 된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수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고난도 문항을 좀 공략해야 되거든요. 고난도 문항이 뭐니? 그렇게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려운 거, 어려운 문제, 난이도 높은 거, 오답률 높은 거. 얘들아, 너희 그럼 고난도 문항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야. 내가 알려줄게. 고난도 문항이란 어렵고 오답률이 높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낯선 문제를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여러분, 이 문제 처음 봤는데 그러면요, 일단 심장이 벌렁거려. 그러면서 멘탈이 나가.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들까지도 다 망쳐. 그게 평가원이 의도하는 거야.
낯선 문제를 내는 거야. 아시겠니? 그럼 우리가 그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낯선 문제를 없애면 되잖아. 많이 풀어보면 되잖아. 많은 문제를 보면 되잖아. 우리 11월 18일에 모의고사 보나요? 네. 여러분 기출문제 최소 3개년 이상 풀었나요? 3개년 이상 푸셨나요? 얘들아 영어는이 아니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까지 다 푸는 걸 우린 기출 풀었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움직일 거지? 아직 기회 있다. 그리고 5연거 정도면 5개년을 풀어야 돼. 알겠니? 선생님 근데요 옛날 거는요 저희랑 교과 과정이 안 맞아서 못 풀어요. 국어가 달라요? 교과 과정 바뀌었다고 국어 달라요? 영어 달라요? 사탐 그렇게 다르지 않을걸? 야 법과 정치와 정치와 법과가 무슨 차이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수학 달라요. 그쵸? 못 푸는 문제 있고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과학 많이 달라요. 그쵸? 그러면 너희 교과 과정이 아닌 건 그냥 안 풀고 넘어가면 되지. 맞았다고 치면 돼. 너희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맞아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푸세요. 아시겠나요? 빨리 움직여야 돼. 우리 한 3주 남았어요. 그래서 18일 날 거 고난도 문항 없앤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문제 좀 푸시고 실수 줄여드시고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요.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수능 최저 있을 때, 수능 최저 없어질 때 바로 티가 나잖아요. 얘 안 오니? 오는구나. 수능 최저 없어지니까 바로 내신 평균 올라가잖아요. 이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아니야. 저기 강북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아니 이 대학교를 1.8등급이 간다고? 고려대도 붙는데? 그치? 아 너희 고려대 별로니? 아니요. 괜찮지? 네. 1.8이면요 고려대도 가요. 근데 왜 여길 쓰냐고. 수능 최저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쵸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수능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해했니? 여러분들 때는요 연세대도 수능 최저 다시 만들었고요. 경희대학교도 수능 최저 다시 만들었고요. 건국대도 수능 최저 맨 처음 없앤 학교인데 논술에서 수능 최저 만들었잖아. 활용하세요.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8일날 모의고사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기출문제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풀어야 되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봐야 기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 수능은요 기출 N회독이에요. 아니 애들이 그런다. 선생님 수능은요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는 애들이나 재수생들이 유리하지 아니 왜 어디서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요. 야 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무슨 여러분들 그거 대치동가에 학원가에서 나오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알겠니? 우리 아들 학원 하나 다녀요. 수학학원 필요하다 해서 그거 하나 다니고 있어요. 학원 다닌다고 수능 성적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풀커리 다 한다고 수능 성적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마케팅이야. 아시겠나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잖아. 물론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대치동에 있는 강의를 못 들어서 수능 공부 안 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아시겠나요? 이런 것도 안 해보는 주제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 풀고 나면 원점수 나오죠? 원점수 국어 몇 점이에요? 여기 제주도는 모의고사 안 봐봤니? 이번에 처음 보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 국어 원점수 몇 점? 100점. 수학 몇 점? 영어? 아니야. 영어 등급이야. 점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탐구 몇 점? 탐구 또 하나 몇 점? 그럼 총점 몇 점?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수학이니? 100 더하기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은? 그래요. 300점 만점의 원점수는. 자 그리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 집은요 이렇게 A4 사이즈로 안 풀어요. 엄마가 확대 복사해다 줘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요런 데다 풀거든. 요런 데다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이해했니? 시험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학교에 시험지 남을 때만 막 갖고 오기도 해요. 지 동생 준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형들 시험 볼 때마다 좀 갖고 가는 것도 괜찮아. 그런 거 귀찮으면 서점 가면 시험지 사이즈 책도 팔잖아. 그쵸? 아니 자땡땡돌이 마통땡 그런 거 말고 막 골땡 씨땡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 사이즈로 비포 사이즈로 만들어서 나오잖아. 아니면 엄마한테 복사해달라고 하던가 A3로. 아니면 정 귀찮으면 네이버 같은 데다가 치세요. 모의고사 제작.
너희한테 원하는 거 제작해서 A3도 만들어서 배송까지 해주잖아.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3개년치 푸시는 거야. 최소 3개년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푸시고요. OMR 체크하는 연습도 해야 돼. 선생님 OMR이 없어요. 네이버에 널렸어요. 아니면 OMR 파는 데도 있어. 알겠니? OMR 체크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정해서 풀 때 OMR 하는 시간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80분이 아니라 70분 안에 푸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시간이 남으면 뭐예요? 앞에 거 다시 확인하는 황금의 시간인 거야. 알겠지? 시간을 자꾸 남겨두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10분씩 빼는 연습, 탐구는 5분 정도만 빼면 되시고요. OMR에다가 토끼 그린 새끼들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니니? 시험 시간에 이러고 앉아있대요. 인생 망칠 일 있니? 정말 디테일하지 않아요? 네, 하트코. 네, 눈도 살짝 내려가고. 왜 이러고 앉아있어요? 시험 시간에.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험 보고 나면 기출문제 풀고 나면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들 오답노트 만들 시간이 없어. 우리는 공부가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시험지다 직접 하세요. 이걸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그래.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맞았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잘못됐고 보기에서는 뭐가 의미가 있었고 내가 모르는 개념이 뭐였는지를 시험지에다 직접 정리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모아두셨다가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축구하러 가지 말고 얘들아 잠깐 쉬는 시간에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공부하세요. 이제 됐니? 그래서 이거 잘 모았다가 나중에 수능시험장 갈 때 이거 들고 가는 거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수능시험날 수능 대백과사전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배고 자. 얘들아 이런 거 갖고 가는 거야. 됐니? 네. 오케이. 자, 아까 원점수 만점 몇 점이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원점수 배치표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대충 300점 만점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몇 점 정도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가고 싶은데 269점인데 나 230점밖에 안 나왔는데 40점이 부족하네? 그럼 난 중앙대 포기 그 뜻이니? 우리 40점을 어떻게 올려볼까? 요번에 실수한 거 세보니까 5개. 그러면 벌써 10점 이상은 올라가네? 그치? 얘들아 그런 거 확인하라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몇 개 더 맞추면 되는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시겠나요? 근데 너희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220점도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됐지? 안 됐니 아직도? 됐지? 내가 혹시나 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180점까지도 준비를 좀 했어요. 됐지 이제? 없어 이제? 야 300점 만점에 180점이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인간도 아니야 진짜. 인간도 아니라 그러니 그렇다. 아니 공부를 안 하니까. 왜냐면 자기는 수능 성적이 되게 안 나오는데 저 기출문제 해보긴 해본 거니? 그런 것도 안 해보고서 성적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 맞나 틀리나 해보세요. 기출문제 3개년치를 3번만 반복해서 풀어도 3등급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210점은요 기계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점수야. 실력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점수야. 공부도 안 하고서 점수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되셨나요? 수능 공부할 줄 몰라서요. 이게 수능 공부예요. 별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수능 기출 N회도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 이거는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이 숫자? 무슨 등급? 네? 수능 등급 아니고 영어 평균 등급. 아시겠나요? 영어 너 이거 아시죠? 너희서부터는요 이제 영어 3등급서부터는요 상위권 대학들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알겠니? 우리 오영호 친구들 전교생 다 2등급까지 마지노선 되셨습니까? 오케이. 등급 비율은 다 아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등급 배치표도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순서는 그냥 국수, 탐구 잘 본 거 하나, 자기 조합 없으면 평균 등급 보시면 되고요. 대충 내 등급이면 어느 정도 대학은 가겠구나 대충 확인하시는 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대충 요 정도 가겠다 싶으시면 수시는 이거보다 2칸 정도 위에 대학까지 보시면 적절해요. 알겠지? 선생님 저는요 수능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건대보다 더 높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아니 오현고등학교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가는지 누가 제일 잘 아시니?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아셔. 그걸 왜 돈 내고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해? 오영호 선생님이 제일 잘 아셔. 아시겠나요?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됐나?
오케이. 자, 그리고 수능 선택에 대한 것들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과는 확통 가시고요. 사탐 가시고요. 자연계는 미적 기하 중에 하나 하시고요. 과학 하나 하세요. 그냥 과학 2개. 됐니?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적할지 기하할지가 문제고 국어는 화작할지 엄매할지가 문제지. 너희가 불쌍한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지금 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너희가 처음으로 역사를 만드는 건데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모평을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자연계 학생이 확통을 하거나 사탐을 하잖아요. 해도 되긴 하는데 다소 예상치 못한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세요. 근데 뭐 일부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자연계하인데도 확통을 받아주기도 해요. 과에 따라서 달라. 제주대도 몇몇 학과만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걸 확정짓진 마시고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국어는 화작이 대세,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이 대세, 문과 쪽은 확통이 대세. 그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한번 근시일 내에 올릴 건데요. 미적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기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하가 원래 4단원이 필요한데 맨 마지막 단원이 빠졌다면서 공간 벡터가 빠졌대요. 근데 기하가 원래는 공간 벡터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3개의 단원을 배우는 건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초반에만 어렵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고정적인 문제가 나온대. 이건 무슨 얘기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적보다 만점 받기가 더 쉽대요. 초반에만 좀 어렵지.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고3 형들이 재수하면 그 형들은 미적할 거 아니야. 그쵸? 너희들은 그럼 기하하면 되겠네. 그쵸? 근데 재수생 형들 중에 수학 잘하는 형들은 기하도 잘해요.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더 몇 가지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비슷한 점수가 나오면 기하 쪽에서 조금 더 높은 표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나중에 유튜브에 좀 올리고 선생님들한테 좀 자료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다 해 그냥. 알겠니?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 봅시다. 기존에 수학, 가형, 자연계끼리만 시험 봤잖아. 문과는 나형 자기네끼리만 시험 봤잖아. 3학년들 그쵸? 근데 이제 수완수투로 너희가 합쳐지잖아.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과 친구들한테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네끼리만 시험 보다가 문과의 수학이 성적이 안 좋은 많은 아이들이 유입됐어요. 표준 점수가 강제로 견인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과 친구들 여기서 결론 이과 친구들은 수완수투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따야 되겠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문과는 그럼 저희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지. 이과 아이들이 자기 문과 아이들끼리만 시험 봤는데 이과 아이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 그럼 문과는 좀 다운되는 경향을 보여요. 수완수투가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러면 문과는 어떻게? 그렇지. 확통해서 확실히 점수 따면 돼. 아시겠나요? 그럼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되셨나요? 자 이과는 수완수투, 문과는 확통이 관건이다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수학 공부들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노트 좀 만들어 보고 개념 정리도 좀 하고 한 문제 가지고 막 낑낑 대보기도 하고 학원 안 다녀도 수학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기 혼자 끙끙 대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노력도 안 해보고 왜 수학을 포기해. 그리고 맨날 공식만 외우니까 안 풀리지. 공식을 유도해 봤냐고, 증명을 해봤냐고. 이런 연습들을 하시라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수학에서 확실하게 점수들 잡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탐구 선택 비율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왼쪽이 고3, 작년 고3이고 오른쪽이 올해 고3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 선택 보면 역시 생윤, 사문, 한지, 세지, 윤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 많이 선택하는 과목 하나는 있어야 된다. 많이 선택하는 과목 하나 정도 꼭 갖고 있는 게 좋아. 세계지리, 한국지리만 하면 좀 그래. 알겠지? 그래서 정치와 뭐 세계사와 경제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 지금 인원수 많은 거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도 지원, 생원, 화원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거 보니까요 생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원이 다시 1등 먹었어. 근데 잘 보면요 비율이
작년형들보다 올해형들이 물리학이랑 화학을 좀 더 많이 하죠? 예. 왜 그런지 아니? 어려워. 지원, 생원이랑 물원이랑 화원이 거의 난이도가 비슷해졌어 이제. 쉬운 지구과학 원, 생명과학 원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됐니 얘들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얘 좀 보세요. 경땡대학교 뇌땡땡땡 전형으로 간호학과 지원한 두 아이인데요. A가 떨어졌을까요? B가 붙었을까요? 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너희 이제 입시 전문가 다 됐구나. 근데 A가 떨어진 이유를 아시겠어요? 내신도 좋은데 떨어졌어요. 이게 학종이야. 왜? 내신이 계속 떨어졌어요. 아시겠나요? 얘는 4등급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간호학과 관련된 게 더 자주 보이는 거 맞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A는요 선생님이 추천서에다가 이기적인 학생이라고 적어주셨대. 야, 이러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너희들. 선생님 저희 때는요 추천서 없어진대요.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한테 막해도 되니? 아니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너희 잘못하면 행특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근데 행특 누가 적어주시니? 근데 올해 게 끝인 건 아니 너희들? 내년 고3건 못 봐요. 수시 땐. 왜냐면 행특은 학년 말에 적는 거거든. 올해 2학년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게 끝이야 얘들아. 아시겠나요? 잘 지내. 말 잘 들어. 아시겠나요? 말 잘 들어 얘들아.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다 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상이 나눠주기 식으로 막 여러 명 나눠줄 거라는 거 예상되시죠? 아니 한 명한테 몰아줄 거 없잖아. 학기 하나밖에 못 적는데, 그치? 그러니까 학업이나 전공과 관련된 상이 의미가 더 커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특 중요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 얘들아. 조심해. 알겠지? 선생님하고 잘 지내. 부탁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거 이렇게 학습 소모임 같은 거 좀 해보세요. 줌 같은 걸로 해봐. 너희 줌 할 줄 알잖아. 요즘 학습 소모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은요 성적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가려면 물리2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게 맞겠지? 하는 게 맞겠지? 기계공학과 가는 친구가 물리2를 안 했다? 어떻게 변명하시려고 그러세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예심 보세요. 동국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합격한 아이인데요. 내신이 2.89였어요. 야, 2.89인데 동국대 갔으면 되게 잘 간 거 아니니? 근데 혹시 오연고에 융합에너지 신소재 관련 경시대회 있니? 없어요. 야, 그런 학교가 어디 있니? 전국에 5개 있어요. 영재고 4군데와 서울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는 그 과를 나오신 선생님이 직접 경시대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융합에너지 신소재 경시대회 없어. 그치? 네.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이것과 관련된 거 할 수가 없어. 굉장히 독특한 비교과야.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라고. 대학교에서 알아서 평가할 거라고. 융합에너지 신소재면 화학 열심히 하면 된다고. 우리가 알아서 평가할 테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학교에서 하는 거 열심히 따라하면 된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비교과를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획일화된 동아리보다는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작은 기획이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독서도 제가 아까 몇 권 이상 읽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경시봉사대에서도 아무 최우수상보다는 관심 분야의 장려상이 훨씬 더 낫다고. 기계학과 가는 친구가 100일장에서 최우수상 받았어. 근데 물리는 장려상 받았어. 뭐 올려요? 물리. 오케이. 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걸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비교과가요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좋지가 않대요. 좋은 학교 없어. 아시겠나요? 옛날에 입학사정관제 때는 무엇을 했는지를 많이 봤지만 지금은 입학사정관제가 아니에요. 학종시대예요.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로와 연계되는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이는 활동이라도, 만약에 오늘 같은 거 진로에서 창체 시간에 뭐 선생님이 적어주신다고 하면 오늘 배우고 느낀 거가 있으면 너희가 그걸 좀 메모를 하시라고요. 너희의 교훈과 너희의 느낀 점들을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려. 선생님이 왜 학생부에 반영을 안 해주시겠어?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반영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3번째 숙제 드릴게요. 메모하기. 아시겠나요? 뭘 메모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선생님이
너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것들 했잖아. 이런 거 했으니까 너의 지식이 심도 있는 걸 보여준 것 같아. 나 이렇게 너 적어줄 거야. 그러시면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결과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제가 추가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 맞다. 너 그거 한 게 그거구나. 오케이. 학생부에 왜 반영 안 해주시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메모하기 뭐 메모하냐면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메모하세요. 아시겠나요? 자 이 네 가지를 메모하시는 거예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을 메모해 두세요.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활동을 다 그렇게 메모하고 그걸 다 선생님한테 학생부에 등재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의미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너희들 진로와 연계된 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세특이건 뭐 창체건 어디건 간에 너희들이 의미가 있는 과목이라던가 의미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만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기록해 두시면 돼요. 자,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교과랑 비교과가 8대2인 학생이 딱 좋대. 알겠니? 주말에 봉사 2시간 했으면 공부 8시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종은 내신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내신뿐만 아니라 내신 추이도 보고요. 심지어는 원점수 추이도 봐주고요. 너희들 독서량도 보고요. 너희들 이런 방과후라던가 학습 소모임 열심히 한 것들도 봐준대요. 혹시 오영모 야자 하니? 예. 열심히 얘들아. 서울이랑 경기도 애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대학교에서요 학교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웬만하면 야자 튀지 마세요. 아시겠죠? 방과후도 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나요? 어쨌건 간에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동기, 그 동기는요 너희들 집안 내력서부터 적는 동기가 아니고요. 학교 활동에서 수업 시간에 방과후 시간에 학교 야자 시간에 그게 동기예요.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만 동기로 쳐줘요. 알겠니? 학원에서 미친 거예요. 아시겠나요? 인강 듣다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정 안 해줘요. 알겠지? 자, 얘 좀 보세요. 서울에서도 좀 잘하는 아이, 잘하는 학교 중에 있는 아이는 아닌데 얘가 물리학과를 쓰고 싶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쓰려고 했는데 내신이 1.6이야. 잘하지, 그쵸? 오연고에서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얘가 물리학과를 쓰려고 고3 때 그럼 뭐 선택해야 돼요? 물투 해야죠? 근데 물투에 잘하는 아이들이 확 몰린 거야. 그래갖고 2등급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2등급이 되었고 얘 그러면 서울대에서 뽑아줬을까요? 안 뽑아줬을까요? 뭘 얘야? 뭐 무조건 얘니? 뽑았을까요? 떨어뜨렸을까요? 뭘 내냐고 바보야. 붙었어요 여러분. 학종은 그렇게 내신값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이 학교 500명 있는 학교에 이과가 246명에 물리투를 선택한 애는 32명밖에 없어요. 내가 표준 편차가 작으면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다 평균까지 높으면 잘하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다는 뜻이잖아. 얼마나 내신 받기 어려워. 그럼 이 4등급은 진짜 4등급이 아닌 거지.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너희 학교 과중이죠? 그쵸? 내신 받기 쉽지 않죠?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바로 학종의 정량평가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동기, 과정, 결과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대학에서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대학의 평가 요소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공 적합성 땡? 발전 가능성 땡? 야, 4개 중에 2개 틀리면 이게 맞추는 거니? 마지막 인성 땡. 결국엔 틀렸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학업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요소가 학업 능력으로 연결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내신 성적, 학업 태도. 이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지 말라고.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주무시는 분은요 세특에 써줄 말이 없대 선생님이. 위 학생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 얘들아 제발 엎드려 주무시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네. 누워 자는 거는요 바보 아니니?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거 이해하시고요. 성적 올라갈 수 있지?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자기주도 학습 능력, 계획표 만드는 거,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는 거, 방과후 수업, 야자 열심히 하는 거 모든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알겠니?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연계성을 띠는 게 가장 좋은 학업 능력이에요. 이게 가장 훌륭한 학업 역량이래. 이게 2015 학생부 재구조화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의 연계성, 그거예요. 아시겠나요? 제가 그걸 연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학생부에 이렇게 선생님이 동기, 과정, 결과를 적어주시면요,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연계성을 띄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딱 세 줄만 써줘도요, 연계성을 가졌다, 아주 훌륭한 학업 역량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아까 동기, 과정, 결과를 메모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동기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동기만 인정받는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래 있는 게 좋겠지? 오래 있는 게 좋겠지? 학교에서 하는 것들 열심히 하는 게 좋겠지? 맞아. 동기, 과정, 결과야. 근데 내가 하나 더 적으라 그랬잖아. 플러스 알파 적으라 그랬는데 그건 뭐야 선생님? 이 형이요,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를 진행한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동기와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의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를 거쳐서 탐구 능력의 점수를 받으면서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업 능력의 연계성인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너희는 그냥 동기, 과정, 결과만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내가 플러스 알파까지 메모하려는 게 뭐냐면, 이 형이 리만 적분과 테일러 곱수를 배운 걸 가지고 끝낸 게 아니고요, 친구들하고 창체 활동에서 그걸 응용해 본 거예요. 이걸 플러스 알파 활동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적극성과 확장성, 즉 응용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게 바로 플러스 알파인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진로 활동을 했어. 그럼 선생님, 제가요 학교 창체 시간에 진로 교육을 듣다가 요러요러한 점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친구들과 요러요러한 걸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플러스 알파 추가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열어줬습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얘들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너희 최고의 학업 역량이 되는 거예요. 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ABC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너희 진로 선택 과목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오케이. 자, 근데 3학년형들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ABC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아요. 근데 단 학종, 논술, 정시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어요. 어디? 뭐 하나 남았네? 교과에는 영향력이 있나 보다. 그쵸? 교과에는 ABC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나 보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요, 서강대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보세요. 고려대학교는요, A는 1.3등급을 받는데 B는 4.6등급을 받아요. 3등급이 벌어져 버려요. 이러면 고려대학교 학추받기 쉽지 않겠지. 아시겠나요? 서강대는 30점이 벌어져. 그러니까 학추라던가 교과 생각하시는 분들은 B는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애를 쓰시는 게 좋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 단 한 문제라도 더 맞으라고 하는 과목들을 좀 정리해 왔어요. 빨간색으로. 참 친절하지? 그래서 너희 중에 문과 쪽에 상경계열 쪽에 가실 분들은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경제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도 제가 잘 정리를 해왔고요. 요런데 간호, 보건 계열에서는요, 수학보다도 일단 과학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생활과학대학 같은 데도 아무래도 과학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빨간색 과목은 우리가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는 과목들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데 가려면 이런 비교과 하라는 얘기 아니다. 네? 여기 있는 비교과 다 하면 너희 의심받아. 그 시간에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얘들아. 알겠니? 학생기록부에 만약에 요런 것들이 좀 보이면 요런 쪽으로 진로를 잡아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됐니? 몇 년 전에요, 어떤 의대 가는 애가요, 선생님 저 의대가 목표인데요, 저 농업진흥청 세미나랑 농생 관련 캠프 매년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의대 가는 애가 농진청 세미나는 뭐하러 가니? 내 소 치료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수의학과를 가야지.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비교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뻘짓이라고 얘기해. 알겠니? 대단한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이 안 하는 거 막 독특한 거, 특출난 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너희가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면 돼. 되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아무리 진정성 있어도 이런 거 갔다 오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선생님 저 진정성 있게 캠프 다녀오겠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가 뻘짓이야 이건. 알겠지? 오케이.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전국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아이들의 20가지 패턴이 자기 거 있나 보세요. 너희들도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쉬니? 공부하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꼭 해요. 책상에 한 번 앉기 더럽게 어려워. 야 16번 보세요. 기적을 믿는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사자성어로 표현하시고 나가서 한자로 써보세요. 그랬다? 애들이 뭐라 썼는지 알아요? 타산지석 그렇게 썼어요. 땡! 타산지석은요 좋은 걸 취하는 걸 타산지석이라고 해요. 아시겠나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건 반면교사라고 해요. 아시겠나요? 이거 타산지석이에요? 반면교사예요? 알겠니 얘들아? 제발 하지 말라고. 멍청한 애들이 하는 짓이라고. 띨띨한 애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친구하고 빙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빙고 기둥 세워지면 이번 기말도 폭망이라 얘들아. 아시겠나요? 여기 왼쪽 기둥 위험한 거 보이세요? 왼쪽 기둥 위험해. 오른쪽 기둥 위험해. 기둥 세워지면 이번 기말도 폭망이야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반면교사 하세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시험 한두 번에 일일비할 필요 없어. 우리 기말 잘 보면 되고 중간고 잘 보면 되고 수능 잘 보면 돼요. 그치 여러분? 근데 얘들아 그거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요 2번까지는 노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3번째 시도까지는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건 무슨 말이야? 근데 3번째에도 또 실패하면 4번째 시도하는 사람은 확 줄어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4번째 시도를 하잖아.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이야. 경쟁률이 떨어져서.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 대단하지 않나요? 맞았어. 근데 얘는 틀렸어 얘들아. 얘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4번째 숙제 드리고 끝낼게요. 4번째 숙제. 첫 번째 숙제 뭐였니?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2번째 숙제 뭐였니? 전형 정하기. 3번째 숙제 뭐였니? 메모하기. 4번째 숙제 12시간 공부하기. 자 여러분들 1번 여기 보세요. 공부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대. 이거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이 인터뷰한 거 정리한 거예요. 따라하고 흉내 내란 얘기예요. 반면교사예요? 타산지석이에요? 타산지석 하시란 얘기예요. 공부 잘하고 성과를 냈던 아이들은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공부하더란 얘기야. 근데 선생님 아니 12시간을 어떻게 공부해? 선생님 12시간 공부하다 죽어요. 안 죽어요. 너희들 공부하다 죽은 애 봤니? 과로사에서 죽은 애 봤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아시겠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12시간은요 학교 수업시간 포함. 오케이? 너희가 인강 들은 거 포함시켜줄게. 학원 수업 들은 것도 포함시켜줄게. 아시겠나요? 최소 너희들 하루에 1일 동안에 스케줄러에 12시간 이상의 학습 시간이 나와야 너희 목표한 대학교 간다.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제 부탁인데 우리 378일 이후에는 만나지 말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